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한보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행에 민감한 편이신가요? 요즘에는 옷이나 신발뿐만 아니라 음식이라든지 취미 생활에도 유행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는 어쨌든 투자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행에 뒤처져서는 안 될 텐데요. 자, 부동산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앞을 미리 내다보는 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이제 8월에 접어들었고요. 가을 부동산 투자 또 준비하셔야 하잖아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방법, 오늘도 저희 머니맨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서울 부동산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까지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1시간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머니맨입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머니맨 문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머니맨의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SNS 이용하시면 더 편안하게 저희 머니맨과 함께 하실 수 있을 텐데요. SNS에서 토마토TV 또는 머니맨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로원개발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전문가님은 유행에 민감하신 편인가요? 유행에 좀 민감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네. 명인데 실제 패션 감각은 좀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지 않나. 아니에요, 멋있으세요. 네, 네, 저도 이제 20대까지만 해도 유행에 저절로 이렇게 함께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네네. 30대 넘어가니까 이제 따라가야 되더라고요. 자, 부동산 시장에는 그래도 나이랑은 상관이 없죠. 이 유행 따라가는데. 자, 네네. 누구든지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면 이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잡으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머니맨과 함께 또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그 트렌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어서요. 세미나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세미나는요. 부산과 김해 지역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부산입니다. 8월 6일 화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지역별로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 만큼 또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뿐만 아니라 내 지역에 맞는 정보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 김해 지역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는요. 8월 8일 목요일에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똑같아요.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2019년 돈 버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강의 나눠보고요.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해결할 수 있는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해 지역에서는요. 아이스퀘어 호텔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저희 머니맨으로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수도권과 서울의 부동산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정확하게 자세히 좀 어떤 내용 좀 알아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게도 유행이 꺾이고요. 새로운 어떤 재화의 유행의 시장이 다시 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14, 15, 16, 17, 18년도까지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유행을 탔다면 이제는 토지 시장의 유행이 좀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토지 시장에서도 근간 한 10년 동안 계획관리지 혹은 자연녹지 시장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유행을 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이제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절대 농지, 상대 농지가 종상향이 되면서 이렇게 관리 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떤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전제가 깔리면서 그 시장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관리 지역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이든 밭이든 관리지다 아니면 뭐 주거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지역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일자리에 맞춰서 또 많은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야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지금 오늘 이제 그 수도권 부동산 시장 저희가 전망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이냐 비서울이냐 좀 나눠질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억제되어 있죠. 네. 지금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 시장만 보더라도 주거 시장만 보더라도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18.9% 정도가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이런 상태에서 서울의 지금 가구 수 1가구 뭐 2가구 이런 가구 수 기준으로 잡더라도 지금 482만 가구 정도 됩니다. 네. 인구는 977만 인구 정도. 반 정도 되는 거군요.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정도 되고요. 지금 5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구 구성을 잡고 있는 게 지금 한 50% 정도 된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50%의 가구 구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자기 집을 갖고 있느냐, 즉 집을 가질 수 있는 재화, 즉 주거지 공급이 넉넉하게 많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주거지 공급 호수 기준으로 잡으면 287만 호 정도. 네. 그러니까 실제로 977만 인구가 살고 있고 그중에 가정을 꾸리고 있는 숫자가 482만 세대. 네. 그러니까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집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집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보급률이 100%냐 아니면 굉장히 적느냐 이렇게 봤을 때 287만 호 정도니까 한 60%가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꾸리고 있는데 집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 서울 안에. 네. 그래서 서울은 지금 집이 굉장히 어떠한 재화가 굉장히 부족한 시장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눌러지고 있다. 그런데 그 이미 공급되어 있는 재화 기준으로 잡더라도 네. 약 100만 가구 이상, 110만에서 120만 호 정도가 이미 재건축 재개발 연한을 훌쩍 넘겨버린 이런 상태니까 네. 건물은 굉장히 노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서울 기준으로 잡으면 1년에 약 3만 호에서 많아야 한 6, 7만 호 정도 재건축 재개발해서 쏟아내는 시장이니까 네. 지금 노후도가 넘겨진 이 많은 물량의 오래된 집들을 새로운 집으로 주거지 개선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짧게는 20년, 많게는 30년 정도 걸리는 이런 시장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노후가 그렇죠. 되겠네요. 지금 현재 30년 그러니까 노후도를 이미 넘긴 것들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간다면 새 집으로 바꿔간다면 그 사이에 이미 새 집들은 또 헌집이 돼버리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기조로 봤을 때는 서울은 어떠한 제도를 내더라도 서울 집값은 좀 잡아내기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끌어내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올 여름부터 기준으로 잡으면 서울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비수도권이 명확하게 좀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고요. 네. 비수도권으로 빠졌을 경우, 서울과 비서울로 빠졌을 경우에는 비서울인 즉 경기도권, 네. 경기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남쪽이죠. 정남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돈이 쏟아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동쪽과 서쪽, 북쪽으로는 굉장히 공급량, 그러니까 재화만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희가 가끔 설명할 때 이렇게 저희가 비교해서 드리지만
금덩어리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길거리 가다 보면 발에 채이는 게 금이라면, 네. 그죠? 금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이냐 비서울이냐 기준으로 잡았을 때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재화, 즉 주거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로 들어가야 될 대기 인원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재화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올라감이 더 가파르게 좀 오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비서울권인 경기도권으로는 지금 공급량이 계속 쏟아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연하게 서울이냐 비서울이냐 이게 좀 갈려지는 이런 타이밍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은 주택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경기도 쪽으로 이제 공급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근데 이 경기도 쪽에 공급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도시 개발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네네. 또 3기 신도시 추가 지정까지 되면서 이쪽 경기도 특히 일산 쪽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이 한쪽으로 몰리는 상황, 서울의 재건축은 계속해서 좀 규제 때문에 막히고 있는 상황. 이렇게 네네. 되면 또 계속해서 이제 양극화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거? 네. 네네. 지금 1기 신도시 기준으로 보면 분당이 가장 성공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양 평촌,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일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28, 9년 거의 30년 전에 입주하고 가격대가 지금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는 그 라인 딱 붙은 쪽 아파트 단지 외에는 그 외의 지역으로는 지금 가격대가 전혀 안 올랐다라고 네. 볼 수 정도로 물가도 올랐고 화폐의 가치도 굉장히 변했지만 아파트 가격은 거기서 1, 2억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은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거의 안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분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가격대가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에 분양을 했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 실제로 1기 신도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직도 주택시장이 힘을 못 내고 있는 이런 왜 시장에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일자리죠. 일자리 네네. 그리고 자족성을 띌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의 인접도시 그러니까 대처 주거지 공급지가 많이 있느냐 상대적으로 적느냐도 봐야 하거든요. 근데 일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힘을 낼 수 있는 타이밍에 파주 운정지구 네. 개발 그다음에 그 안쪽으로 고양시 자체 그 주변에 대곡 주변에 또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은평구 네. 일대에 또 공급되는 쏟아지는 물량, 마포구에 쏟아지는 물량. 건너편으로는 인천 검단 2기 신도시죠. 인천 검단 그 다음에 김포 한강 신도시 이러면서 공급되는 양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들이 좀 존재했다. 주변에 인접도시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2기 신도시를 보더라도 고덕국제도시 그 다음에 인천 검단 돌 수 있고요. 파주 운정, 뭐 미사지구도 마찬가지고 김포 한강 신도시, 네. 그 다음에 청라지구, 송도, 영종도 이 일대가 거의 다 정말 많네요. 2기 신도시 개념에 이렇게 공급되는 형태고요. 동탄 1지구 도 마찬가지 동탄지구도 2기 신도시에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지금 성공했다. 2기 신도시가 자족도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공급량만큼 그 지역이 어떤 집가 상승을 충분히 국가 성장률만큼 집가 상승을 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은 판교 정도 판교.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동탄 1지구와 2지구가 있는데 1지구 정도를 들 수 있고 그 나머지 6개가 넘는 이런 지역들은 미분양 관리 지역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추세고요. 네. 특정 지역 같은 경우 아예 미분양 관리 지역에 논할 가치도 없는 그러니까 저쪽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개념보다도 못한 이런 상태를 띠고 있는 이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그 안쪽에다 3기 신도시가 또 발표가 되면서 공급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계속
쏟아지는 이런 그러니까요. 시장이라고 볼 수 네. 있죠. 거꾸로 불난 집에 불 붙이는 격이 지금 서울의 안쪽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형태고 바깥쪽으로는 엎친 데 덧친 격으로 지금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이 시장도 지금 갈라지고 있죠. 그래서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대광 네. 그래서 대구, 대전, 광주 빼고는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는 시장이고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이냐 비서울이냐가 또 나눠지고요. 지금 경기도권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들어왔지만 동쪽과 서쪽, 북쪽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굉장히 쏟아지고 일자리도 안 늘어나고 네. 교통 호재는 발전되고 있지만 어떤 인프라 구성, 자족 도시로서 갈 수 있는 힘들이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프라 교통 인프라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안쪽으로 더 쏠리는 이런 구조. 네. 그래서 빨대 효과를 내는 지역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그 다음에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권이냐 비서울권이냐, 그리고 비서울권에서도 경기도권이죠. 네. 경기도권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자족성을 띠느냐, 단순 교통 인프라만 갖춰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꼭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수도권에서 신도시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자족 기능인 것 같아요. 현재 계속 주택 공급만 늘어나고 뭐 교통을 개발하겠다라고는 하는데 그 안에서의 자족 기능이 부족하면 결국에는 다시 서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갑자기 또 궁금한 게 네. 이제 또 다음 주죠. 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네네.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하겠다라는 예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만 짚어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뭐 언뜻 지금 생각나는 거는 네. 1983년도에 분양가 상한제를 한번 만져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 200만 원 정도의 정부 민간들은 분양을 하고 싶어라 했지만 네. 정부 차원에서 165만 원이나 167만 원에 분양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민간 분양 물량을 상한을 좀 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83년도 이후에 공급량이 굉장히 좀 적었던 이런 시장이었다. 즉 민간 개발 자체를 뒤로 좀 미루는 이런 상태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이후에 경기가 부양이 되면서 경기가 살면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뛰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일기 신도시 네. 200만 호를 공급하는 개발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네. 물론 200만 호를 다 공급하지는 못하고 160만 호 정도를 시행년도 3년 만에 쏟아낸 시장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일부 좀 집값이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수도권에서부터 먼저 만져버린다면 네. 오히려 지방시장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오늘 오전에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거로 네. 확정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증권계도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경기 전반적으로 지금 어두운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우리나라 힘과 저력이 대단합니다. 네. 하지만 내수 시장이 잠깐은 좀 힘들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시기 때는 좀 신중한 판단을 좀 내리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경제 상황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또 다음 주에 예고되어 있는 추가 부동산 대책까지 계속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서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또 고민 많으실 거고요. 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들 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있는 지역,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그 지역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인데요. 8월 6일 화요일 1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김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인데요. 김해에서는요, 8월 8일 목요일이고요. 시간은 똑같습니다. 1시 30분 김해 아이스퀘어 호텔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해에는 또 어떤 부동산 이슈들이 있는지 현재 부동산 트렌드들 꼭 체크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머니맨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 열어두고요.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머니맨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이용해 보세요.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입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해결들, 고민들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상담입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거 궁금하세요? 아, 저희 그 아파트,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그 아파트를 지금 팔을까 하거든요. 네. 아파트 그래서 지금 파는 게 적절한 건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아파트 전망과 함께 매도 타이밍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 네네.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네, 용인시 네, 기흥구 네, 서천동 네, 예현로 35번 길 21 네. 현대홈타운이요. 현대 홈타운 아파트요. 경기도 네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현대 홈타운 아파트. 네네. 자, 현재 거주를 서천.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거주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매도 타이밍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송병현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지금 이 일대의 아파트들은 좀 평수가 큰 평수들이 많거든요. 예, 예. 네네. 저희 것도 조금 그러다, 50평,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일대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잘 안 올라 있어요. 가격대는. 네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이걸 팔고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실까 지금 생각하시는데 아마 네. 지금 이 평수에서 사시다가 다른 평수 가면 답답해서 좀 못 사시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사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맞아요. 이만큼의 정주성이라고 하거든요. 도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학군이 갖춰져 있는 지역은 또 드물다. 또 네. 가격대도 다른 지역에 오히려 경기도권에서 굉장히 싼 아파트에 속해 있는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여기는 어느 정도 더 비싸야 하지만 지금 네. 현재 기준으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것도 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네. 때문에 네. 절대 파시지 마시고 네, 조금만 더 보유하시면 이제는 네. 대형 평수 시대가 오는 이런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교통이 굉장히 더 편해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가 용인 쪽에 들어오는 거로 했죠. 그죠? 네네. 용인 쪽으로 들어오는데 용인에 있는 주변에 어떤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즉 접근성이 좋은 광교나 동탄이나 수지구 이쪽 올라가서는
분당까지 그 일대의 아파트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하신 기간 기준으로 잡더라도 앞으로 조금만 2, 3년만 더 보유하시면 네. 이거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 중에 하나고요. 네. 지금 갭 투자 시장이 지금 꺼져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갭 투자 시장이 조금 더 있으면 다시 도래하게 된다면 네. 그 시장으로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위아래로 삼성이라는 전자와 반도체, 백색가전, 디스플레이 단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청 관계 기업들도 너무 많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늘어나고 사람 모이는 지역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꼭 보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마음 편히 그냥 계속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용인시는 비서울권, 수도권에 속하는 거죠? 예, 그죠. 수도권 안에 들어가지만 용인시 자체로는 네. 지금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용인시 외곽 쪽으로 좀 빠져서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용인시 안쪽으로, 그러니까 용인시청 처인구 근처에서 저쪽 수지구 쪽까지 그쪽까지는 괜찮다. 앞으로도 이쪽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집가 상승, 부동산 시장과 좀 올라가는 추세. 그러니까 뭐 서울만큼 자고 일어났는데 뭐 엄청 올랐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서울 오르는 비율만큼 이 지역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네.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하신 아까 금방 상담했던 상담하셨던 지역은? 네. 지역 같은 경우도 그 지역 위아래 옆으로 지금 교통우대도 있지만 일자리도 추가적으로 그렇죠. 늘어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꼭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일자리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상담 마무리해봤고요. 두 번째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 네.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전망이 어떤가? 네, 전망. 앞으로, 어느 지역이요? 예, 예. 주소 알려주실까요? 예, 경기도 화성시, 네. 예, 서신면, 네. 사건리, 네. 166번지. 화성시에 토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네, 밭이에요. 밭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 네. 보유하고 계셨어요? 1987년도에 샀거든요. 87년도에 그럼 20년이 네. 훌쩍 넘었네요. 예, 예.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1996년도. 96년도에 보유를 네, 네. 하셨어요? 그럼 네, 20년 네. 정도 보유하시면서 이제 네, 앞으로의 네. 전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안녕하세요. 야, 네. 이거를 뭐 20여 년 20년 전에 이걸 보유하실 정도면 네. 여유가 그때는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물론 지금도 여유 많으시죠? 네, 좀. 네네. 예, 예. 목소리만 들어도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러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네네. 위쪽으로 해서 지금 개발 기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네. 밑에 일반적으로 보시면 논 사지 마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네네. 요즘은 개발하기가 논이 편해요, 논이. 그래요? 이거는 이제 과거의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법안을 싹 바꿔서 농림지와 관리지역으로 바꿔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지 네. 땅이 좋아요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 네. 주변에 논이 됐던 관리지 땅이 됐던 녹지가 됐던 주거지가 됐던 상업지가 됐던 사람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이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 도시개발 기조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땅이 네. 일단은 제가 언뜻 보기에는 관리지역 과거에는
상대 농지, 농사 짓는 분들이 사야 되는 이런 땅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구조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농림지 땅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개발 기조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개발이 움직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앞쪽으로 도로가 지금 2차선 도로인데 이 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어진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어떤 국가 공공기관이나 혹은 아파트 단지들이 쫙 들어서고 공장들, 일자리가 들어선다. 그러면 이 땅은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아, 예. 아, 얘가 아니라 비싸지겠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땅은 꼭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다만, 이 앞에 쪽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때 실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을 더 이쁘게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즉 땅에 화장을 한다는 얘기는 땅에 건물을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죠? 예. 건물을 짓게 되면 땅이 무거워진다. 아, 네, 그래서 예. 이 땅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2, 3년만 더 갖고 가시면서 땅에 예쁘게 화장할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 피부가 좋으면 얼굴 예뻐 보이잖아요. 화장 안 해도. 예. 그죠? 예, 이런 예, 것처럼 네. 그 토지 자체만 관리만 조금 하시자. 막 무성하게 풀이 난다든가 네. 아니면 나무가 자란다든가 이런 것만 네. 없도록 잘 네. 이렇게 관리만 피부 관리하듯 땅을 네. 관리하면 정말 예뻐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예. 앞으로 2, 3년만 더 잘 가지고 있으면은 네네. 어떤 효과를 볼까요? 아, 그럼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 사시었던 기간 기준으로 잡으면 10분의 1 정도만 더 버티시면 되고요. 예. 지금 현재 이 일대 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르는 게 갑입니다. 그래요? 물론 막 터무니없이 평당 1억 주세요는 어렵지만 그죠? 네. 주변 어떤 지역에 전답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의 더블 내지 따따블 가격 가는 이런 시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욕심내서 저는 따블 따따블 아니 따따따블 주세요 해도 충분히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이런 위치와 지리적인 요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2, 3년만 더 보유하셔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96년도에 보유하셨으면 23년 정도 되셨으니까 2년 정도 더 하셔서 25년 한번 채워볼까요? 네. 그러면 더 앞으로 더 여유 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때 아래 나가는 문의 전화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상담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민 해결해드릴게요. 어느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예, 저긴 경기도, 네. 덕양구 동성로 70인데요. 네. 현대 히스테이트 앞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 보유하고 제가- 계시고요. 예, 네. 제가 7월 20일 날 입주를 했어요. 네. 예, 그 전망이 좀 어떤가 해서, 그럼 분양 받으신 건가 봐요? 네, 분양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전망 짚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네. 특정 이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역세권에 너무 잘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역은 지금 현재 3호선 라인이 지나가고 있는 역세권인데요. 조금만 더 있으면 트리플 역세권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더블 역세권은 거의 확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이 늘어나는 구조다. 출퇴근 구조가 굉장히 편해지는 이런 구조다 봤을 때는 임대 걱정 안 해도 되는 이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좀 쏟아지고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갖고 가는 이런 시장은 아니고요. 짧게는 한 5년, 길게는 한 7, 8년 가까이는 월세 받기 딱 좋다. 수익용으로는 이 이상 더 이상 가는 것도 찾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용으로는 메리트 참 높다. 하지만 차익용으로는 메리트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투자하시고자 했던 목표, 즉 수익용이었다. 그러면 오케이. 나는 차익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2, 3년 안에 한번 갈아타 보시는 건 좋겠다. 하지만 수익만 생각하셨을 경우에는 5년, 길게는 7, 8년까지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수익형과 차익형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주거용이라는 걸 월세로 넣게 되면 수익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월세로 안 넣고 전세로 놨다. 네. 그러면 차익형이 되는 거죠. 되는 그죠? 거구나. 보통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갖고 있으면서 수익은 없는데 나중에 팔았을 때 차익이 많이 나는 걸 차익형. 네. 갖고 있을 때 따박따박 달달에 월세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든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재화를 이용해서 이런 걸 수익형이라고 봅니다. 보통 큰 구조로 봤을 때 주거용을 수익형이라고 네. 보지 않고 차익형으로 봅니다. 어. 차익형으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부 조금 약하신 분들이 주거지를 사시면서 아파트를 사시면서 수익 잘 나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수익형이라는 건 네. 상가나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차익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용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계속 전문가님과 함께 고민 상담 해드리면서 또 이렇게 정보까지 쏠쏠하게 전해드리고 있어요. 자,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연결되셨고요.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거 궁금하신가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희 머니맨 연결되셨고요.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점 감사합니다. 궁금하신가요? 아, 이거 전망 좀 보려고 그래요. 구리시. 네, 구리시 네. 네. 스택동. 수택동의 예. 네. 대리버스. 대림 한숨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예, 거주하고 또 건너에 하나 유원이 또 있고, 네. 그래서 노화가 좀 돼서 좀 음. 갈아탔으면 해갖고 좀 전망을 듣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송병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자, 많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네. 어제 이쪽으로 가서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어제 보고 이렇게 상담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일단 네. 방송으로라도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놓기에는 조금 아까워요. 왜냐하면 그 위쪽으로 수택 2동, 그 다음에 저쪽으로 올라가서 구리역 주변으로 해서 이 일대가 재건축, 재개발이 움직인다. 그래서 도시정부의 사업이 움직이면서 재건축, 재개발 움직이면서 멸실되죠? 집들이. 멸실되죠? 집이 부서지죠? 그러면 단기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이 형태를 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집은 제가 확정을 드려드릴게요. 지금부터 2년간 급격한 반등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오른다. 네, 저는 다섯 쪽에 지금 저쪽은 많이 6만 세대가 남겨 들어갔고 거기 네네. 많으면 여기가 좀. 그렇죠. 자, 예.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2년 가까이 꾸준히 오르니까 2년 안에 팔아보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급하게 팔지 마셔라. 그 다음에 3년, 4년 차부터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2년간 또 평행을 유지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때 또 망설이시면 안 돼요. 5년 차, 6년 차, 지금으로부터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4년 후에, 5년 후에는 급격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장기전으로 보신다면 재건축, 재개발까지 본다면 시간이 너무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건 안 보고, 예. 판다라고 판단하시면 올해는 일단 파지 마셔라.
네네. 네, 내년 봄이나 내년 가을 정도 이사철을 앞두고 움직여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하철 보여지고. 8호선이 들어오잖아요, 대표님. 네? 지하철 8호선이 들어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8호선 들어오는 거 보고 서울 쪽으로 갈아탔으면 싶어갖고. 지하철 8호선이 공급되는 시점 정도, 그러니까 개통되는 시점까지 가려면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상당히 많이 거꾸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제가 다시 한번 정해 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2년까지는 완만히 오릅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팔 타이밍을 잡으면 되고요. 너무 급하게 잡지 마시고 2년이 지난 3년, 4년 차부터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그래서 머물러 볼까 기다려 볼까 하는 찰나에 5년, 6년 차 오면 아파트가 가격이 푹푹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5년, 6년 차 정도 가게 되면 그때 8호선이 개통이 눈앞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은 아파트 빠질 때 놓고 빠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년간은 완만히 오르기 때문에 2년 안에 팔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2년을 놓치셨다 하면 만약에 놓치셨다면 4년까지는 버텨볼 만하다. 하지만 5년, 6년 후에는 꼭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따 매도하라고요. 네네. 갈아타서 어디로 좀 서울 쪽으로 옮기고 싶거든요, 대표님. 네네네. 서울 쪽에서 여기 바로 아차산 건너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차 넘어가셔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차산 밑쪽으로도 괜찮고 아차산 위쪽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일단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또 다음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아파트는 한 2년에서 4년 사이에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정말로 대표님이 각 지역마다 구석구석 세미나를 다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가 전해드리는 세미나 정보 꼭 체크해 두셨다가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지금, 여보세요? 네, 말씀 주세요. 예, 지금 논의인데, 네. 그거를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한 것도 있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창고를 져야 되는지, 토지 아니면은 활용도 좀 궁금하시고요. 네, 예, 네, 예. 주소 알 수 있을까요?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네. 양대리 97-3 네. 그리고 97-1, 93-1. 알겠습니다. 자, 안성시에 토지 보유하고 계시고요. 앞으로의 예. 전망과 함께 또 활용 방법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송병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땅을 너무 이쁜 땅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논이시라고요? 예, 97-3이 300평. 예, 예. 나머지 97-2하고 93-1이 합해진 거예요. 네네네네. 450평. 그렇네요. 야, 땅을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사신 게 아니라 상속을 받으셨다고요? 예, 예. 야, 이 땅 정말 예쁘고요. 일단은 자, 이런 땅을 활용할까 생각하셔서 여기서 지금 건물 지으시면 예쁜 땅을 잘못 손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화장에 좀 관련된 것 같은데 네. 예쁜 땅에다가 피부도 참 고운데 화장을 덕지덕지 하면 미워지겠죠, 거꾸로. 그죠? 예, 그래서 예, 예. 이 땅 같은 경우는 당분간 네. 한 2년 내지 3년 가까이는 건물 짓지 마시고
농사를 짓고 계시다면 농사를 지시고 만약에 다른 분한테 경작을 맡기셨다면 도지 그냥 조금 주던 뭐 많이 주던 뭐 상관없이 도지 좀 받으면서 2, 3년만 유지하시면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지고요. 지금 논이 아닌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논이냐 밭이냐 임야냐 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개발 기조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굳이 거래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같은 경우는 약 2년 정도만 있으면 우리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가격대 기준에 곱하기 2 정도를 부르면 그때도 그 정도밖에 안 가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절대 건물 짓지 마셔라. 당분간은.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면 한 2년 정도 있다가 짓는데 다세대 빌라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넓으면 그 옆에 있는 필지 하나 정도 이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요렇게인 것 같아요. 구조로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땅이 요렇게 앞쪽으로 좀 빠져서 뭐 이렇게 대충 잡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옆에 있는 빠진 땅들 있죠? 그죠? 예, 150평짜리하고 60평 거 네네. 현재 돈이 없어가지고 60평짜리 사고 싶은데 네네네. 그 또 산다 그러면은 내가 산다 그러면은 뭐 네. 분명히 저기 하겠죠. 아, 그죠. 그래서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땅을 산다 그러면 또 비싸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땅 갖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땅을 갖고 싶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좀 붙여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 이거 저기 옆에 있는 땅을 사들이지 마시고요. 옆에 계시는 분하고 나중에 개발할 때 같이 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공동하게 또 나눠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땅 같은 경우는 나중에 빌라, 다세대, 뭐 아파트 얼마든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2년, 3년 정도만 건물 짓는 거 좀 머물러 주시자. 그리고 이 일대로 지금 주변으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쪽 면 소재지지만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빌라라고 할 수 있는 다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없어요. 일대에 지금. 그래서 선두로 한번 해보셔도 좋은데 지금 시기가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땅을 따블 뭐 그 이상 뭐 조금 욕심껏 양껏 부르시고 파셔도 좋고 아니면 거기다가 그 시점에 가서 건물 짓는 게 현명하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예. 네. 그 앞에가 도로가 4차선 지금 설계 들어가 있걸랑요. 네네네네. 네네. 아, 시청자님 일단은 그 토지가 충분히 활용도가 있는 땅이고요. 앞으로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는 분명한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자연스럽게 놔두신 다음에 또 활용도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을 때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머니맨 문의 전화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계속해서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 예. 가볼까요? 레미아, 장전 레미아입니다. 레미안 아파트 정확한 주소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금정구. 부산인가요? 예. 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레미안 장전 아파트요. 네, 건강로 20번지 레미안 장전.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그 투자로 지금 매입을 해서 네, 이제 2년차 전세가 끝날 무렵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를 다시 넣어야 될 건지 아니면 음. 매매를 해야 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투자 목적이시고요. 앞으로의 좀 네. 전망, 활용 방법 체크해 보도록 네. 할게요. 전문가님 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실 때만 하더라도 기대와 그 꿈을 많이 꾸셨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거지는 차익형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차익이 좀 많이 날 수 있겠지 했는데 차익은 안 내고 오히려 네. 임대를 놓으면서 수익형으로 지금 갖고 계시거든요. 네. 네. 거꾸로 보면 분양가 대비 입주가 대비 지금 차익은 살짝 빠지고 있는 형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야 이거를 지금 계속 갖고 가야 되느냐 임대를 더 내야 되느냐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자, 네. 우리 시청자님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 여기는 이제 역세권에 들어가고요. 주변에 또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학교도 끼고 있고 고등학교도 끼고 있고 중학교도 끼고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도 끼고 있고. 그래서 예. 할 말이 너무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이다. 아파트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예. 바로 밑으로 보면 서동 아시죠? 서동. 예, 예. 예, 서동 그 서금사 도시정비 촉진구역이 또 움직이기 때문에 부곡 그 밑쪽으로 해가지고 도시정비가 움직이면서 그 일대에 이주민들이 좀 많이 발생된다. 또 한 가지는 주거지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힘을 갖고 있다. 지금 아파트가 공급된 시점으로 보면요. 딱 살기 좋을 만큼의 시간이 지났어요. 2년 정도. 그죠?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면 팔지 마시고 앞으로 예.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더 돌리시면 임대 수익도 내지만 차익도 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를 보유하는 걸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저는 경산시 하양읍 네. 금낭리 83-6번지예요. 네. 지금 한 10년 갖고 있었는데, 건물이시고요. 네네, 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11년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투자 대비 소득이 좋아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을지 싶어서 전망을 물어보려고. 알겠습니다. 소득이 좋다고 하셨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으셔서 좀 걱정이 되는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직접 나눠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여기 반갑습니다. 같은 네네 반갑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차익을 보는 시장이고 수익을 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건물 자체 기준으로 잡으면 감가생관이 좀 되고 있다. 그리고 건물 자체로 이제 여기저기 좀 병들이 좀 나고 있다. 고장 나기 시작하는 이런 타이밍에 왔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건물값이 오르는 시장이 아니고요. 여기는 수익을 내는 시장이에요. 수익을. 그래서 월세 따박따박 받기에 너무 좋다. 주변에 대학교들 끼고 있고 학군 끼고 있고 공장들이 또 주변에 많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만약에 여기를 차익으로 보셨다면 이거를 너무 길게 갖지 마시고요. 지금 대구 1호선이 성서 혁신도시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확장해서 나오는 연장해서 나오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만 좀 보유를 하셨다가 차익을 보시려면 3, 4년 안에 파셔야 되고요. 수익을 보신다면 그냥 쭉 갖고 가셔도 타 지역의 수익보다는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수익 상품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차익 상품으로는 길게 가져가시면 안 되고 3년에서 4년, 늦게 되면 5년 안에는 차익 반등을 좀 보시고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러고요. 저 한 가지만 네, 짧게 봐드려야 될 것 여쭤보고 싶은 게 같아요. 네. 있거든. 네, 금방 얘기할게요. 네네. 다른 데가 아니고 청량리에 아, 네. 다른 질문이네요. 롯데캐슬 예비 당첨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거를 전망을 좀 짚어볼까요? 네, 전망.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비 계약자면 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변 분양가보다 실제로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인 위치나 전반적으로 지금 주변에 쏟아지는 물량 대비 멸실될 물량들이 앞으로 계속 쏟아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꼭 예비 후보가 아니라 본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시청자님. 자, 또 다음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때 연락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송병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많으실 텐데요.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 진행되는 세미나는 부산과 김해에서 만나보세요. 자, 먼저 부산은 8월 6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이고요.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김해에서 만나보는 세미나는요. 8월 8일 목요일 1시 30분 김해 아이스케이 호텔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어떤 지역에서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저희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송병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 상담 접수 받고 있을게요.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